곡성에서 남성이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 뒤에는 잔인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영상 화면, 저희가 입수한 화면부터 함께 보시죠. 곡성의 한 저수지에 경찰 병력이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 안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수부들이 산수통을 메고 이 저수지 안으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잠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저수지 안에서 무언가를 끌어올립니다. 그 무언가의 정체는 바로 드럼통이었습니다. 그 드럼통 안에는 농장주로 추정이 되는 시신이 발견이 됐었고, 이 시신은 실종 5일 만에 발견이 됐던 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의 소유로 추정되고 있는 차량 한 대도 인근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그 차량 안에는 이 시신의 혈흔까지 묻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끔찍한 시신 발견, 그 이후, 배후에 있었던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백지웅 팀장님, 네. 이 사건 오늘도 취재하셨는데 네. 도대체 저 곡성의 저수지에 왜 시신이 발견된 겁니까?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네, 15일 곡성의 농장주가 점심때까지는 목격이 됐습니다. 예. 근데 밤이 돼도 집에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다음날 이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오전 8시, 9시 전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을 출동을 했던 경찰이 보니까 뭔가 이게 다툼의 흔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의 증자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바로 곡성의 6명이 강력팀입니다. 6명의 팀이 이제 시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곧바로 이제 수사에 들어가면서 전남청에 보고를 하죠. 그래서 전남청 광역수사대 35명의 또 수사관들이 합세해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결국 8일날 밤 10시 넘어서 광주에 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서 긴급 체포를 합니다. 근데 저간의 사정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초에는 묵비권을 계속 행사를 했는데 농장의 피해자, 그 59세 된 피해자 농장에서 고물상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때 그 창고 안에 있는 농기구 중에 하나인 흉기로 팔과 다리 쪽에 손상을 가합니다. 상처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여기서 예금 통장을 강취를 합니다. 예. 그리고 뭘 물어봤을까요? 통장을 강취해서 뭘 해야 되죠? 비밀번호. 그렇습니다. 돈을 강취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협박을 해서 알아낸 다음에 예. 그리고 목을 졸라 살해를 합니다. 어허. 그리고 나서 이제 농장에서 30km 떨어진 폐교 인근에 있는 저수지까지 이동을 해서 결국 있다가 그걸 알아낸 다음에 저수지에 유기를 해버립니다. 그거 이제 드럼통이 어떤 거냐면 본인이 고물상 할 때 가지고 있던 철제 드럼통입니다. 예. 여기에 넣어서 이제 시신을 유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순천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하루에 얼마까지 인출이 되는 거 우리 김진 기자 아십니까? 그 정해놓기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 큰데 예. 하루에 ATM 기에서 600만 원 이상 인출이 안 됩니다. 600만 원까지? 그래서 600만 원을 이틀에 걸쳐서 하고 다시 전북 남원으로 이송을 했다가 여기서 인출 실패를 하고 그리고 강주로 도망을 갔는데 18일 이게 이제 피해자의 동선 그리고 SUV 차량뿐만이 아니라 이 피해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물건을 가지고 특수기법이 수사를 해서 결국 강주의 지인 명의로 돼 있는 이 범인을 검거를 하게 되는 그런 사안인데 제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사실은 12년 동안 특수 강도 강력한 범죄를 저질러서 수감 생활을 10년 정도 했던 사람인데 평상시에는 친절을 가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수사 경험이 있는데 정말 검증이 안 된 사람에 대한 이런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이런 이웃 간의 어떤 교훈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을 수사한 전남 곡성경찰서 수사과장인 박원배 수사과장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수지에 유기가 됐다는 내용을 피해자가 오늘 아침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심정의 변화를 일으켜서 지금 현장을 알려주겠다. 살해 동기나 살해 목적, 다음에 흉기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계는 피해자의 농장 주변에 그 고물상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인 거 이외에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백지웅 팀장님도 지금 박원배 곡성경찰서 수사과장이랑 통화를 하셨잖아요. 네. 시신을 저수지에 드럼통에 넣어서 유기했다라는 것은 뭐 어떤 범죄 심리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계획살인이냐 아니면은 우발살인이냐는 조금 더 수사를 진행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 피해자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거의 4천여만 원 이상이 통장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출이 600만 원으로 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전체 인출을 못하고 도망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돈을 노리고 일부러 시비를 걸어서 그다음에 또 고물상 의논을 하자라고 접근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지금 최초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나타난 걸 보면 이게 꼭 우발살인이나 우발 계획살인은 계획살인 중에서 우발살인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지금 통장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좀 공공한 사람입니다. 범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해서 이 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시신을 유기하고 그리고 도주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도 지금 경찰에서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누나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냥 시신을 유기한 게 아니라 드럼통에 넣어서 유기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완벽한 범죄를 꿈꾸고 계획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특히 이제 이런 식의 그 전과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그 특정인을 협박하거나 겁박해서 돈을 뺏어간 경험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런 경험을 10분 살려서 이번에 이제 홍 씨 피해자에 대해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게 뭐냐면은 농장 주변에 고물상을 차리려다가 갈등을 빚었다. 이게 이제 본인이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고물상을 차리려다 갈등을 빚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즉, 홍 씨 농장 주변에 있는 땅을 달라고 했던 걸까? 아니면 내가 그냥 공짜로 쓰겠다라고 했던 걸까? 아니면 고물상 차려야 되니까 돈을 좀 대라고 했던 걸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갈등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를 조금 파악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드럼통도 준비를 하고 또 그다음에 이 홍 씨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목을 졸라 숨지게 하는 과정에서 또 상대방하고 또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몸에 여러 가지 흔적, 상처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홍 씨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이제 물론 연세가 조금 더 있긴 하지만 반항을 분명히 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그 저수지에 이런 식으로 유기할 정도까지 사실은 순식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땐 치밀하게 계획을 많이 했던 것으로 좀 보이는데 다만 이 사람이 잘못했던 것은 그 흔적, 자신의 동선을 지우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에 이제 걸리게 된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